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우리 간 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안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정상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때요? 아,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상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아주 심각한 위험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보통 간 수치라고 부르는 AST, ALT, 이게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효소들은 원래 간세포 안에 얌전히 들어있어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간세포가 어떤 이유로든 손상되거나 뻥 하고 터지면 얘네들이 혈액 속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간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경보가 울린다는 건 어딘가 불이 났다는 신호인 거죠. 자,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기막힌 반전입니다. 간 손상의 정말 갈 때까지 간 아주 심각한 간 경화 상태가 되면요, 놀랍게도 간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더 이상 파괴되어서 경보기를 울려줄 건강한 세포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역설의 비밀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우리 간을요, 몸속에 있는 거대한 화석 공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 활기 넘치던 공장이 어떻게 공격을 받고 또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서 결국 고요한 폐허가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간 손상은 보통 이런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간염 단계. 공장이 공격을 받으니까 안에 있던 일꾼들, 그러니까 AST, ALT 효소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때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공장 벽이 흉터처럼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되고 결국엔 공장 전체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간경화 상태가 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4단계, 바로 역설의 단계죠. 공장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이제는 탈출할 일꾼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화재 경보기가 울릴 리가 없죠. 바로 이것이 정상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간의 조용한 비명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바로 산소입니다. 우리 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면요, 무려 500가지가 넘는 필수 화학 기능을 처리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몸의 발전소이자 화학 공장인 셈이죠.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간은 아주 독특한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혈액을 공급받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2개거든요. 하나는 간문맥인데 이건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소, 즉 공장에 원자재를 날라다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동맥. 이건 바로 그 원자재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전력, 즉 산소를 공급해 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전기가 딱 끊기면 공장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산소는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전력,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분해하는 첫 번째 단계, 이른바 산화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핵심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독 과정이 중간에 어설프게 멈춰버리고 오히려 원래 독소보다 훨씬 더 지독한 중간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 끔찍하죠. 게다가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재생 과정에도 산소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바로 해결책입니다.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간은 엄청난 재생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올바른 조건만 만들어주면 폐허가 된 공장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회복 계획은 아주 논리적이고 간단한 2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일단 공장을 계속 때려부수는 원인부터 막아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문제라면 치료를 해야 하고 수리 문제라면 당연히 끊어야겠죠. 그리고 둘째, 공장을 재건할 전력인 산소, 그리고 원자재인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아주 넉넉하게 공급해주는 겁니다. 이 2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역시 충분한 산소 공급입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면 간 구석구석의 저산소 상태를 해결해서 더 이상의 세포 파괴를 막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도록 촉진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건 앞으로 전력과 원자재가 더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아예 새로운 공급로를 뚫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눈앞의 숫자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간 수치의 역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그냥 딱 잘라서 정상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가 왜 높아졌는지, 그리고 왜 다시 정상처럼 보이는지 그 앞뒤 맥락과 과정을 함께 이해해야만 내 몸의 진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간을 괜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우리 몸의 공장이 상당 부분 무너진 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 과정을 미리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 바로 이 선제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지 간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다른 건강 데이터 속에도 이 정상이라는 숫자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